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명문 레알 마드리드의 명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은바페 사태에 대해 하루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넘어 선수들 간의 폭력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팀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베르데가 추아메니와 충돌 과정에서 뇌진탕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종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은바페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을 때 리디거랑 레알 마드리드 1군 선수 한 명이 충돌한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디 애슬레틱에 나왔었잖아요. 그 전말이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리디거가 2주 전에 있었던 훈련 준비 과정에서 카레라스랑 충돌을 했고 그 과정에서 카레라스에 따귀를 때렸다라는 건데요. 동료들 몇 명이 이제 개입을 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이제 리디거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리디거도 저녁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푸는 형태를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2주 전이 처음이 아니라 2월부터 쭉 둘 사이의 마찰이 이어져 왔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리디거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었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 리디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크게 들끓어오르고 있는 중인 건데요. 이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니까 결국 이제 카레라스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인스타 스토리에 뭐라고 올린 거냐면요. 최근 며칠 동안 나에 대한 몇몇 암시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구단과 내가 함께해온 감독님들에 대한 내 헌신은 첫날부터 한결같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카레라스가 이제 지난 에스파뇰전에서 페를람 멘디가 큰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됐을 때 본인이 아닌 프란이 이제 교체 투입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중계 카메라가 카레라스를 잡아줬고 그래서 이제 카레라스가 그때 웃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이거는 아르벨로아 감독과의 불화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던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난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온 이후 언제나 최고의 프로 의식과 존중 그리고 헌신으로 임해왔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 원래 카레라스가 레알 마드리드 유스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맨유로 갔었다가 벤피카에서 성공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온 거였거든요. 마지막으로 동료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리디거인 거죠. 이미 해결된 단순한 해프닝일 뿐이며 더 이상 의미를 둘 일이 아니다. 팀 전체와의 관계도 매우 좋다. 그러면서 이제 알라 마드리드 응원 구호를 외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정말 큰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이거는 이제 뭐 로마노 기자가 소개를 한 거고 BBC에서도 나왔고 거의 모든 매체들에서 다 나온 건데요. 발베르데가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서 엘클라시코에 결장한다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구단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은 오늘 레알 마드리드 의료진이 우리 선수 발베르데에게 실시한 검사 결과 외상성 뇌손상이 진단되었다. 발베르데는 현재 집에서 쉬고 있고 양호한 상태이며 뇌진탕에 따른 의료 프로토콜에 따라 10일에서 14일간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발베르데가 외상성 뇌손상, 그러니까 뇌진탕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제 추아메니와 충돌하다가 그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찧어서 그래서 발생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당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원래 이 둘이 하루 전에도 충돌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말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RMC 스포츠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건 RMC 스포츠만이 아니라 뭐 마르카라던가 각종 매체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팩트에서 크게 다른 부분은 있진 않을 거예요. 수요일 훈련 도중에 추아메니가 발베르데에게 강한 태클을 걸었는데 발베르데가 이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아메니는 내 태클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계속했는데 발베르데는 추아메니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발베르데 역시도 계속해서 보복하려고 했다라고 해요. 보복 태클을 하려고. 그러면서 추아메니에게 매우 강하게 태클을 걸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둘은 훈련 후에 라커룸에서 심한 말다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신체적 충돌은 없었다라고 해요. 문제는 이제 목요일 훈련이었던 거였는데요. 목요일 훈련 때 추아메니가 화해의 의미로 악수를 건넸는데 발베르데가 이걸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발베르데가 추아메니에게 매우 강하게 태클을 걸었고 바닥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라고 해요.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태클이었다는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르벨로아 감독이 둘이 자꾸 충돌을 하니까 청백전으로 훈련을 하잖아요. 같은 팀에 배치함으로써 둘이 충돌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둘은 지속적으로 계속 싸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훈련 후에 라커룸에서 결국 신체적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뭐 여기서는 이제 보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주먹을 날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몸싸움 이렇게 밀치고 하다가 발베르데가 넘어지다가 테이블에 부딪혔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는 건데요. 어쨌건 간에 둘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다른 선수들이 둘을 물리적으로 떼어놓으려 했는데 이제 발베르데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게 된 겁니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고 레알 마드리드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둘 모두에게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발베르데는 수요일날 언론의 보도들이 나간 게 추아메니가 흘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추아메니가 사과를 건넨 거를 거부한 거라는 얘기들이 있고 발베르데 쪽에서는 추아메니 쪽에서 아예 사과 자체를 하지 않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추정이니까 그냥 최대한 팩트에 가깝게 나온 것만 위에서 정리를 한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뭐 온갖 보도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발베르데가 직접 인스타그램에 성명문을 올린 겁니다. 어제 훈련 중 한 장면에서 비롯된 일로 팀 동료와 충돌이 있었다. 경쟁으로 인한 피로와 좌절감이 모든 걸 더 과장되게 보이게 만든다. 정상적인 라커룸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우리끼리 내부에서 해결하곤 한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빠르게 퍼뜨리는 누군가가 있고 거기에 무관 시즌이 더해지면서 마드리드는 언제나 표적이 되고 모든 일이 과장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들처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거 누가 흘리는 스파이가 있다. 이런 거를 넌지시 남기고 있는 거죠. 계속. 발베르데는 아마도 팀 내에 스파이가 있다고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언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난 실수로 책상에 부딪혀 이마에 작은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야 했다. 어느 순간에도 내 동료가 날 때린 적은 없었고 나 역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먹 다짐을 했거나 고의적인 일이었다고 믿는 편이 더 쉬울 수 있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주먹 다짐이나 뭐 이런 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설령 주먹 다짐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긴 하죠. 이 상황에 대한 분노와 시즌 막바지에 우리 중 일부가 영혼까지 소진된 채 마지막 힘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는 좌절감이 결국 팀 동료와 언쟁을 벌일 정도로 날 한계까지 몰아갔다고 느낀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이런 사고를 치게 된 거다. 양해해달라 이런 건 거죠. 그러면서 죄송하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마음 아프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순간이 괴롭다. 마드리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며 난 무관심할 수 없다. 팀에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번 일은 결국 내 이미지를 해치고 사람들이 지어내고 비방하며 단순한 사고에 살을 붙일 여지를 남기는 아무 의미 없는 다툼으로 끝난 여러 일들이 쌓인 결과이다. 경기장 밖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마찰이 경기장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확신하며 경기장 안에서
팀을 지켜야 한다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사람도 나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이게 그가 계속 누적돼서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제 과장된 부분들이 있다, 나는 팀을 위해 무조건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우리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했고 난 분노와 원망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허비했다. 그래서 유일하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경기장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느낀다. 그라운드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에 의료적 결정으로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이번 상황이 누구보다도 안타깝고 괴롭다. 최소 한 경기에서 두 경기는 결장이 불가피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뛰고 싶다. 그러면서 난 언제나 끝까지 마지막 결과까지 책임지며 싸워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누구보다 날 아프게 한다. 난 구단과 팀 동료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결정에도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께 gracias, 감사하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추아메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인스타 DM으로 한 팬이랑 계속 이제 사건과 관련된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뭔가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는데 싸움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가 그를 때린 건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다. 그의 머리가 땅에 부딪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건 레알 마드리드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문을 올렸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오늘 아침 발생한 사건에 따라 우리 선수 발베르데와 추아메니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다. 클럽은 해당 내부 절차가 완료된 후 적절한 시기에 두 사례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둘 모두에게 징계가 주어질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둘 사이에 주먹 다짐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발베르데가 뇌진탕을 일으킨 거기도 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건 간에 많은 매체들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발베르데가 집요하게 추아메니한테 뭐라고 했다가 중론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추아메니가 많이 참다가 폭발한 게 대부분의 매체들의 내용의 공통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바페랑 벨링엄의 불화설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어제 다룰까 하다가 안 다뤘던 거였는데요. 기왕 다루는 김에 그러면 이것도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다루게 되는 건데요. 음바페가 현재 팀 내 선수들과 상당히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그가 프랑스 동료 선수들 제외하고는 대부분과 이제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이제 벨링엄이라고 하죠. 벨링엄이 음바페와 문제를 겪은 선수 중 한 명으로, 벨링엄은 음바페의 부진한 경기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디 애슬레틱 보도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코칭 스태프가 청백전할 때 음바페 옵사이드에 걸리니까 그걸 이제 선언을 하니까 음바페가 그 코칭 스태프한테 폭언을 했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 보도가 나오기 이틀 전에 벨링엄이 레알 마드리드 수석 코치랑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올렸거든요, 인스타 스토리에. 그러니까 그 보도 나오니까 바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야, 벨링엄 이거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 음바페가 폭언한 코칭 스태프 사진 일부러 올린 거 아니냐, 알고 있었을 테니까 미리 올리고서는, 그래서 이제 보도도 그래서 음바페가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음모론인 거긴 하고요. 근데 이제 벨링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온갖 레알 마드리드와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건 이제 그 카데나 코페에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 2명의 부모들이 이번 시즌 중에 페레스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들의 그 충분한 출전 시간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더 많이 뛸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전을 강요했다, 출전시킬 것을,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건데요.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인물이 벨링엄인 겁니다. 실제 온다세로의 미겔 로소리아노 기자가 사비 알론소가 벨링엄을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로 뛰게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벨링엄 아버지가 큰 소동을 일으키며 강하게 반대를 했다라고 과거의 일을 이제 보도를 한 거거든요. 벨링엄 부모가 상당히 극성인 걸로 유명하긴 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페레스한테 전화 건 사람도 벨링엄 부모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벨링엄 동생인 조브 벨링엄이 현재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벨링엄 부친이 지난 8월에 장크트 파울리아의 경기에서 조브 벨링엄이 그때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코 코바치 감독이 전반전 끝나고 바로 조브 벨링엄을 뺐어요. 그러니까 코바치 감독하고 대화하겠다고 라커룸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바스티안 켈 당시 단장이 조브 벨링엄 부친의 라커룸 출입을 완전히 금지해 버렸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빌트지에서 10월경에는 조브 벨링엄의 부친이 여전히 도르트문트에서 아들의 출전 시간에 불만을 품고 있다. 벨링엄은 이번 시즌 5번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단 167분만을 뛰었을 뿐이다 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어쨌건 이렇게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팀이 분열되고 있다 보니까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역시도 마드리드 파이트 클럽이라고 영상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마드리드 사태에 대해서 전달을 한 거고요. 지금 뭐 많은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크게 세 분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해요. 음바페와 추아메니와 카마빙가로 이어지는 프랑스 라인, 그리고 또 이제 벨링엄과 아놀드와 발베르데로 이어지는 범 잉글랜드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루과이는 잉글랜드가 아니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 둘 사이의 싸움이 굉장히 심하다. 그 와중에 추아메니랑 발베르데가 붙게 된 거죠. 참고로 음바페 라인은 친 알론소파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베르데, 벨링엄 이 라인은 반 알론소 라인이었다라고 해요. 실제 발베르데 같은 경우는 알론소 감독이 오른쪽 풀 빼고 뛰게 하니까 나는 미드필더로 뛰기 위해 태어난 운명이다 이러면서 조금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고요. 벨링엄 같은 경우도 부상 복귀 후에 폼이 안 좋았을 때 벤치로 내려가니까 알론소가 본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파, 스페인 파인 건데요. 바로 이제 카르바를 위시로 해가지고 세바요스, 카레라스 뭐 이런, 그리고 또 이제 라울 아센시오 같은 스페인 선수들로 구성된 집단인 건데, 여기는 이제 아르벨로아 감독이랑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정리한 SNS인 건데요. 리디거가 훈련 중에 카레라스의 뺨을 때렸고 발베르데와 추아메니가 이틀 연속으로 싸울 정도로 심각해서 클럽이 그들에게 징계를 가할 예정하면서 발베르데가 뇌진탕으로 병원에 갔다. 그리고 카르발, 세바요스, 카레라스, 아센시오는 아르벨로아랑 말을 섞지 않아서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태다. 6명의 스페인 선수라고 하죠. 그리고 음바페가 팀이 경기하는 동안 이탈리아로 휴가를 떠났고 나머지 선수단은 그 때문에 점점 더 화가 나고 있다 하면서 페레스 회장이 빨리 이 질서를 잡지 않으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지의 기자인 토마스 론체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 레알 마드리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 평생 레알 마드리드 팬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뭐라고 답변한 거냐면요, 비참한 모습의 마드리드다. 내 인생의 사랑을 뺏겼다. 수백만 마드리드 팬들처럼 나의 환상마저 앗아가고 있다. 우리 이론상 스타들은 이 위대한 클럽이 124년 역사 동안 쌓아온 신성한 명성을 망가뜨리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 점거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문제아들로 가득한 학교의 놀이시간처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싸우는 버릇 없는 아이들.
마드리드는 더 이상 위대한 승리나 그들의 유명 크랙들이 넣는 멋진 골로 소식을 타지 않는다. 그들은 신처럼 떠받들여지고 있고 즉시 중단되어야 할 은하 계급의 갈락티코죠. 연봉을 받으면서 보호받고 있다. 오늘 당장 파이트 클럽 멤버들이 팬들에게 사과하러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은 엘 클라시코에 출전하지 말아야 한다. 라면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은바페 너는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기다는 거야? 라고 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은바페가 오늘 이제 레알 마드리드 훈련장에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근 영상인지 퇴근 영상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은바페가 너무나도 환하게 웃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엘 치링기토에서 포착한 건데요. 보면요. 이런 가운데 바이에른과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끝나고 나서 완전 상반된 이미지가 바이럴로 현재 SNS에서 퍼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덴벨레가 60분경에 가장 먼저 교체 아웃이 됐는데 덴벨레는 전혀 불평하지 않고 벤치에서 동료들을 응원하러 갔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한 거죠. 엘리케랑. 실제 이거 가지고 굉장히 얘기들 많더라고요. 뭐 베일 같은 경우도 이런 장면 보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덴벨레가 지금 성공하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이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교체됐을 때 그 당시 이제 감독이었던 투에가 말다툼을 벌이던 이 장면이 이 두 개가 거의 비교 체험 극과 극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케와 투엘은 둘 다 은바페 없이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지만 엘리케는 파리에서 은바페 떠나고 우승했고 그리고 투엘은 첼시에서 우승을 한 거죠. 은바페는 아직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은바페한테만 특정되는 게 아닌 거죠. 비니시우스 역시도 이제 사비 알론소가 엘 클라시코에서 교체 아웃을 시켰을 때 공개적으로 대놓고 중계 카메라에다가 화를 내는 장면이 포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악수도 거부를 했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잘 나가는 팀과 최근 흔들리고 있는 명성이 흔들리고 있는 팀의 단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이것도 굉장히 요새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1년 전인가 올라왔던 영상인 거거든요. 무비스타라고 피케가 운영하고 있는 방송에서 엘리케 그 파리 생제르맹 다큐멘터리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엘리케가 은바페한테 연설을 엄청나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듣기로 너는 마이클 조던을 좋아한다고 하더라. 마이클 조던은 팀 동료들을 몰아붙였고 미친 듯이 수비했다. 너도 먼저 인간으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그렇게 압박에 나서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네가 직접 압박하러 가야 된다. 네가 쿠바르시를 마크할 거고 테오 슈테겐 골키퍼도 압박할 거다. 왜냐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다. 물론 너는 우리를 위해 골을 넣어야 한다. 너는 경이로운 선수다. 네가 월드 클래스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나한테 그걸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리더라는 건 네가 골로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날에도 저번 경기처럼 상대가 너에게 2명의 최고 수준 수비수를 붙여서 네가 공격에서 우리 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다른 방식으로 팀을 돕는 거다. 수비적인 모든 부분에서 팀에 기여하는 거다. 너에게 남은 2달 동안 나는 네가 여기서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 나가길 바란다. 뭐 레알 마드리드 이적 얘기가 있었던 시기니까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러려면은 너 스스로 일을 쟁취해야 한다 라고 한 겁니다. 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 영상 너무 유명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성공 공식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랑 정반대로 엘리케는 작년 그 피파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선수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경기 상황이 있다는 뜻이다. 내년에는 모든 것을 통제할 것이다. 모두, 예외는 없다. 라고 하면서 음바페 나가고 나서는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덴벨레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압박하지 않으면은 나는 벤치에 앉게 될 거다. 라고 한 거고, 흡이차 역시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에서는 뛰지 않으면은 벤치에 앉아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서 LDK는 이 슈퍼팀을 구축할 수 있었다. 모든 선수가 완전히 동의하도록 만드는 게 또 다른 일이었다 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2시즌 연속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라가게 된 거죠. 어쨌건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사건 사고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레알 마드리드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들은 페레스가 직접 이걸 정리해야 된다. 직접 나서서 내칠 선수들은 내쳐야 하고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야 되고 선수들한테 화를 낼 부분들은 화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앞으로의 상황들도 뭔가 특별한 소식들이 있으면은 그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